오늘 이제 효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효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효소,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소금, 이것이 3대 요소가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효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효소를 만들어 먹을 때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약초나 이런 것들을 유리병이나 이런 도가지나 뭐 이런 통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이렇게 담아 먹잖아요. 그것은 효소를 담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 발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발효된 것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만다 효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효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3년 3개월에서 10년을 두고 그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팔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 만들면 보통 뭐 몇 개월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숙성해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약효라기보다는 시럽, 설탕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생물 중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효소를 만들지 죽어있는 생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약초가 지금 우리가 어떤 약초를 채취했다. 그러면 그 약초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에다 삶았다. 그러면 발효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 몸에서 어디서 하냐면은 기장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현대 의료에서는 이제 비장이다, 취장이다 이렇게 놓나요, 그거를. 근데 원래 우리나라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취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장과 이자가 있었어요. 이자. 근데 이자를 갖다가 취장이다 이렇게 이제 바꿨을 뿐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비장에서 소분된 것이지 취장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장부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그냥 비장에서 한다. 이 효소가 발효된 거잖아요. 이게 술계 효자인데 술을 발효시킨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술 막걸리. 막걸리를 발효시킨 그 술이란 얘기죠. 그렇듯이 효소도 발효가 돼야 돼요. 그 발효되는 과정에 그거를 과정이 어느 기간이냐. 근데 약초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흔하게 봄에 매실에 대해서 이제 매실 효소를 많이 담잖아요. 매실은 60일이 지나면 안 돼요. 60일 딱 두 자루란 말이에요. 60일. 그럼 60일 딱 되면은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고 그 물을 햇빛이 안 드는 곳에다가 숙성을 시켜야 돼. 그러면 아까 만다 효소 얘기했듯이 10년이라도 숙성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때는 약으로 변해. 근데 그것이 뭐 1년도 안 된 거 그냥 갖다 먹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이 이가 약하니까 단 걸 좋아해요. 단맛 나는 걸. 그러니까 효소를 담아도 단맛이 강할 때 그걸 먹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 당분이 15%까지 떨어져야만이
숙성이 완료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담으면은 그냥 시럽이 돼버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소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효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 속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 효소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효소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효소를 내 몸에다가 만들어라. 이해가 가죠? 예. 그것이 뭐예요? 생식이라는 얘기죠. 생식으로 해가지고서로 내 몸에다가 효소를 만들어야 이 근육도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영양소도 전부 다 그 분해시키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그 동화 작용이라는 것이 얼른 얘기하면 작은 것을 모아가지고 서로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이 먹고 사는 양분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동물은 또 반대죠. 동물은 탄소 이화작용을 하죠. 이화작용은 방금 얘기했듯이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계속 잘게 쪼개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게 쪼개가지고 서로 그거를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것이 이화작용이에요. 동물하고 식물하고의 그 차이죠. 예.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들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먹을 때에도 효소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했죠. 예. 그래가지고 서로 오늘 이제 효소 얘기만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효소. 그 다음에 천일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천일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하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물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눈물 있죠, 땀 있죠, 그 다음에 타액 있죠, 소변 있죠, 그 다음에 혈액 있죠. 5가지가 돼요. 근데 이 5가지의 그 액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죠? 땀, 눈물, 그 다음에 타액. 근데 타액은 이 침이라는 것은 뱉으면 안 돼요. 절대 나와도 뱉으면 안 돼.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땀, 눈물, 소변 이런 것이 나갈 적에는 염분이 없으면 0.9%의 염분이 없으면 그게 배출이 안 돼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소금을 먹지 마라 먹어라 뭐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소금을 먹지 않으면은 그 효소 분해가 안 되듯이 그런 이런 것이 배출이 안 돼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는 소금물을 타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염분이 많이 섞여 나오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독소가 다 빠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하라고 했죠. 예. 어저께도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폐가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폐가 약한데도 호흡을 못해. 어디까지 와요? 중단전까지 밖에 안 와. 하단전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제 나중에 왜 호흡을 해야 되는지, 호흡을 했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호흡과 천일염과 효소의 3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세 가지는 꼭 잡수시라는 거.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예. 생식도인께서 효소를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입으로 만들어 먹는 효소 결국은 뭐예요? 생식이잖아요. 생으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김치를 먹었어요. 김치도 날 것이죠. 그거를 먹으면은 비장해서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면 외부에서 먹는 것과 내 몸에서 만드는 효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방금 의수를 얘기했지만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뭐든지 날 걸로 잡수라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 그래서 나는 항상 아침이면은 생식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줄은 모르지만 하여튼 생식을 꼭 먹어요. 그러면 냉동식품도 생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냉동식품도 풀어지면 생식이죠. 그것이 물에 끓이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끓이지만 않았으면. 예. 예. 자, 이해가 가셨어요? 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